어르신들한테 궁합이 맞는 음식, 또 궁합이 서로 맞지 않는 음식, 가려야 될 음식, 또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는 여러 뒤에 좋은 음식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드실 때 들깻잎은 서로 궁합이 맞다. 또 닭고기를 드실 때 인삼이라든지 잉어를 넣었을 때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조곡국에 미나리를 넣는다든지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 아욱에다가 새우를 넣는다든지 막걸리하고 홍어가 이게 궁합이 맞다든지 그리고 추어탕에 상추를 넣는다든지 된장국에 부추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한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역국 있잖아요. 미역국을 가장 많이 드실 때가 언제죠? 가장 많이. 네. 예, 그래요. 애를 낳았을 때, 출산했을 때 가장 미역국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출산했을 때 왜 미역국을 많이 드셔요? 혹시 아시나요? 아, 그래요. 그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미역국을 많이 드시는,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또 있는데 혹시 우리가 골다공증 있잖아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에 이제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뼈가 잘 부러지는 골다공증, 연세가 이제 많으시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길 때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은 비율을 보면 여자 어르신이 훨씬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 어르신 한 4명에 남자 어르신 1명꼴, 한두 명꼴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그것은 왜 그러냐? 칼슘을 많이 뺏겼기 때문이에요. 즉,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자 어르신들이 10달 동안 애를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이쪽에서 애한테 많은 칼슘을 빼앗겨서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미역국을 드시도록 우리 선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역보다 더 좋은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마예요. 다시마는 비싸요.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미역이에요. 싸고. 그래서 미역을 애를 낳은 후에 그래서 피도 맑게 해주고 애한테 뺏긴 칼슘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미역을 선조들께서 계속 미역을 드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미역을 할 때 미역국에다 파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파를 왜 안 넣어요? 안 넣는 이유 혹시 아세요? 파를 넣으면은 파가 미역의 칼슘을 우리 몸에 흡수하는 것에 방해를 와요.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출이 돼요. 미역에다 파를 넣으면은. 그래서 파를 안 넣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구관절 어르신들 화장실 가가지고 타일에 미끄러워서 잘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화장실에 한번 넘어졌다면 그 뒤부터 못 일어나요. 병원에 가서 고관절 수술하는데 연세가 있어가지고 잘 붙지도 않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르신은 혹시 자녀들 보고 달리 효도를 하지 마라. 그 화장실에 안전봉만 설치해달라. 안전봉 요걸래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걸 할 때 화장실에 안전봉 꼭 해주세요. 그리고 붙잡고 다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장어 있잖아요, 장어. 장어는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그래서 장어를 드시고 복숭아를 드시면 100% 설사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장어고기를 먹는다 하면은 복숭아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고 복숭아는 맞지 않나. 즉 장어 기름기가 많은 것은 우리 체내에 흡수를 해야 되는데 복숭아가 이걸 막아요, 흡수를. 그러니까 기름기가 나오니까 설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설사하고요. 그래서 어떤 장어집 가면은 메뉴판 위에 장어를 드신 후에 복숭아를 드시지 마세요 써있는 장어집도 이걸로 보여요. 절대 복숭아 드시면 안 돼요. 김밥 있잖아요, 김밥. 옛날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김밥 자주 못 먹었어요. 운동회 한다든지 소풍 갈 때 부모님이 이렇게 싸주고 했어요. 김밥 넣고 여기다 당근도 이렇게 넣고 오이도 이렇게 넣고 또 달걀 치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썰으면 색깔이 있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시금치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저 같은 우엉도 이렇게 넣는 것을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색깔을 고루고루 해가지고 썰었을 때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김밥을 할 때 앞으로 어르신들은 당근하고 오이를 같이 넣지 마세요. 당근하고 오이를. 왜냐하면은 당근에 있는 비타민 C를 오이가 흡수를 또 방해놔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름에 보면은 이제 조개 칼국수라든지 조개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바지락 칼국수 이런 게 드시잖아요. 그거하고 옥수수하고 궁합이 또 안 맞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에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은 간편하게 그냥 조개, 바지락 칼국수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때는 옥수수를 좀 참았다 다음에 드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고지혈이라든지 또 허리라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르신들 연세가 높아지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거기에 좋은 음식,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운동이 가장 좋아요. 운동하고 걷는 거 가볍게, 그리고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뭐가 좋냐면 토마토가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 그 다음 달걀 이런 것들이 관절, 허리, 여러 무릎에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자기 어르신들이 안 좋으면 이런 걸 좀 챙겨서 드시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지혈에 좋은 것은 고지혈은 피가 어린 젊은 사람 피는 선명해요. 근데 나이 드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피는 물고 이게 끈적끈적해 이게. 이것은 이제 많이 지방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한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지혈이 이제 연세가 들으신 분들은 나이가 갈수록 고지혈 환자가 많이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 80세 연세 드신 분들은 절반 이상이 고지혈이다, 고혈압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쪽에 자기가 이제 본인이 고지혈에 좀 조심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새벽에 추운데 그 찬바람을 갑자기 쓴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좋은 음식은 양파라든지 그 다음 마늘이라든지 녹차, 고구마, 다시마, 가지 이런 것들이 고지혈에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드시면은 어르신들 고지혈을 예방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저도 고혈압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고혈압은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뒷골이 이제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장실 가서 이제 잘못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추울 때 그리고 어르신들 젊었을 때 추울 때 그냥 팍 나가도 괜찮지만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젊었을 때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아침에 댁에서 일어나시면은 바로 일어나시지 말고 내가 괜찮는가 하고 손도 주물러 보고 팔도 주물러 보고 목도 자꾸 이렇게 주물러 본 다음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앉아서도 이렇게 자꾸 혈액순환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고 가볍게 이불 위에서도 이제 조금 몸도 움직이시고 몸도 털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몸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한 뒤에 하시고요. 추울 때 절대 차갑게 하고 나가지 마세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다음에 두툼한 위뚝 입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제 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건강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비트, 양배추, 양파, 시금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고혈압이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당뇨는 없는데요. 참 힘들어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드시는데도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된다더니 어떤 때는 못 참고 드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주변에 봤거든요. 근데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못 드시도록 하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임상실험에 모든 걸 해갖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서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뇨에 좋은 것은 양파라든지 브로콜리, 오디, 우엉, 미역, 돼지 감자라고 이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좋다고. 요번에 또 나오는 게 여주 썰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저희 처갓집 쪽에서도 당뇨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당뇨가 있고, 최영도 있고, 처남도 이렇게 당뇨가 처갓집에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는 당뇨가 다행히 없었고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전에 텃밭 가꾸기 할 때 여주를 심어가지고 제가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효과가 있다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해서 여주가 당뇨에 좋다 해서 지금 많이 재배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주 했으면은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는 노랗고 이게 벌어지면 속이 빨갛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여주 지금 나오는 건 오이 좀 길쭉길쭉한 여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하는데 너무 익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컸을 때 잘라갖고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를 차처럼 드신다든지, 또는 저는 이렇게 고추장 된장에다 찍어 드시도록 했더니 쓰기는 써요. 쓰더라도 자꾸 드시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치매에 좋은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담배를 끊어야 돼요. 담배, 그 다음 너무 과음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 운동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좋은 음식으로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검은 콩, 그 다음 현미, 연어, 그 다음 강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건 이제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하고 찾아보고 또 친구인 의사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는 공통된 음식이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양배추, 그 다음 토마토, 그 다음 브로콜리, 그 다음 양파, 이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 이렇게 드시도록 하세요. 양배추 같은 것도 좀 삶아 데쳐놓거나 그냥 된장찌개 드실 수 있잖아요. 저도 양파를 썰어가지고, 양파 옛날에 매웠는데 지금 달짝지근한 양파도 나와요. 그 된장 찍어서 이렇게 몇 조각 드시고, 저는 마늘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시로 먹거든요. 식사할 때 그냥 찍어서요. 이런 습관은 처음에는 거북스럽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만큼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동물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굉장히 빨리 거기에 적응해요. 그러니까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양파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토마토 이런 건 꼭 챙겨서 드시도록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상추가 좋은 것 같아요. 상추 싱싱한 상추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권하냐면 상추는 식사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세 입 먹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도 두세 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지식인 건 모르는데 상추를 이렇게 드시면은 그 식도라는 이런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얀 지백이 있는 것이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추를 이렇게 많이 드시도록 하고, 제가 엊그제 라디오에 나온 거 보니까 상추 효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그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추를 이렇게 값싸고 게 싱싱한 상추를 이렇게 드시는 습관을 갖다고 하고, 어르신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고 항상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